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4월의 첫 월요일인데요. 지난 금요일 29거래일 만에 3,1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던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양시장 현재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지수의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고요. 여러분 종목 대응 고민되시면 저희와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어디에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드디어 3,100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3월 26일서부터 해서 매수세를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3월과는 좀 틀린 부분들.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4월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장을 하락장으로 본다라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욱더 팔거나 뭔가 뭐 그런 액션을 취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종목들도 보면 이미 고점에 많이 떠있는 IT 부품주인데 기가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삽니다. 4월장, 5월장, 6월장을 공매도로 보고 시장을 급락을 시켜서 앞으로 하락장, 지수를 2,000을 깰 생각으로 했다라 그러면 그 고점에서 분명히 매수세가 안 들어올 텐데 IT 부품주 쪽에서는 그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4월 실적 장세에서도 마찬가지 시장은 급락을 시키지 않고 차별화 장세로 갈놈들은 가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초점을 두고 얘네들이 그렇게 땡기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일단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장은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도 3,100은 안착은 했지만 위로 뻗어주지를 못하고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래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뻗어가지 못하고 계속 붙어 다니면서 움직이거나 갭상승을 주고 밀고 갭상승을 줄고 밀고 하니까 재미는 참 없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의 종목들이 폭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더욱더 가중이 되지만 뭐 어차피 지금 수급을 보거나 지금 시장의 수급 보거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아 이거는 폭락이 없구나 하면은 이거는 그냥 편안한 장이거든요. 근데 전날도 제가 지난주에서도 종목들이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였냐면 바로 건설주가 움직이거나 조선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날에 또 빠져요. 그 빠지면 또 올라가요. 철강주들도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 빠지고 이게 연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거나 이틀 올라가면 하루 빠지거나 하루 올라가고 이틀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퐁당 그러는데 오늘 조선주들도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면은 퐁당 그러니까 고점에서 빠졌다가 급등을 시켰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철강주들도 뭐 비슷한 현대제철 오늘은 동국제강이 폭등이 나오지만 올라갔다가 며칠 빠지다가 또 오늘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위로 뚫어줘야 되는데 왜 못 뚫으냐면 얘가 뚫어주면서 움직이면은 철강주들이 죄다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철강주들이 만약에 현대제철이 오늘 이후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 올해 이제 신고점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가기 위해서 이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텐데 근데 지수가 그럼 가야 되잖아요. 지수가 가야 되는데 지수가 안 움직인다. 내일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 그러면 뻔합니다. 다른 쪽의 업종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한쪽의 업종이 강하면 다른 업종들도 같이 가주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럼 지수가 뻗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3,200, 3,300 쪽으로 올라가질 못하면 이렇게 업종들로만 갔다가 그 다음날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답답하죠. 일부러 그래 얘네들이. 일부러 올렸다가 그 다음날 뺐다가 왜 그러면 일부러 그러느냐 지수를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가두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좀 계속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시장을 폭락을 시키든가 그렇죠? 폭락을 시켜가지고 지수를 2,000까지 밀어버리든가 그럼 밀면은 종목들이 싸지면은 더 이상은 안 빠집니다. 그럼 올라가기 바쁠 겁니다. 물론 빠질 때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제 깨지니까 문제겠지만 안 갈 거면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기 때문에 급락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부러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계속 지수를 눌러요 지금. 그러니까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뻗지를 못하고 조선주들도 갔다가 누르고 갔다가 누르고 이게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된다는 얘기는 한 업종에서 전고점을 뚫으면서 주도주로 튀어 올라와야 돼요. 차라리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가면 재미는 없지만 차라리 삼성전자가 96,800원을 뚫어서 10만 원 가고 11만 원 가고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고 15만 원 가고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증권주가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철강주가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선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끌어주는 흐름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처럼 계속 왔다 갔다 종목들이 아마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 올라갔던 애들 내일 빠지겠죠. 오늘 건설주하고 조선주 올라갔으니까 내일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지수가 계속 폭락은 없는데 어쨌든 폭락은 없지만 재미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대형주들은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대형주들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조금 답답은 하지만 바닥을 잘 잡았으면 경기민간주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 지금 잡히는 종목들이 뭐냐면 바로 IT 부품주들이 자 PS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가 지금 신고점으로 돌파가 됐죠. 오늘 돌파가 됐는데 얘네들이 바닥주가 아니에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작년 3월 달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그럼 얘 혼자만 그러냐? 안 그래요. SK머티리얼즈도 그렇고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미 신고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 IT 부품주 쪽에서 뭐 이슈는 쇼티지 상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태로 인해서 지금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들도 공장을 멈춰야 되는 흐름들 그리고 이 반도체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얘기들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OLED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에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반도체 장비주와 OLED 장비주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와 그다음에 D램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실적들이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점에서 땡겨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오늘 자화전자도 이거는 뭐 일단 카메라 쪽이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자화전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었던 자화전자도 지금 다시 이전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어쨌든 IT 부품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강하죠. 시스템 반도체, 한미반도체 전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매수세의 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사든지 사모펀드가 사든지 기관들이 사든지 누군가가 사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원익 IPS도 신고점으로 이미 뚫어놓은 종목인데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는 금융투자와 함께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는 여기서는 누가 사요? 그렇죠? 이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겠죠, 얘네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황금 사이클을 보고 더 많이 위로 당겨도 결국은 실적과 더불어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서 팔아먹기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얘뿐만 아니라 원익 IPS,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로, PSK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실리콘웍스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신고점에서 계속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고점에서 얘네들이 상투를 잡기 위해서 주식이 물렸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얘네들은 이거를 나중에서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뒤늦게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많이 나올 거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니까 얘네들이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4천까지 올라가 버리고 종목들이 다 폭등 장세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참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네들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데 저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뒤늦게 있었던 종목들이 있죠.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그 IT 부품주들도 순환매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짧게 보실 게 아니고 내년 이후에서, 그러니까 2022년에서 폭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IT 부품주를 생각을 하면서 바닥인 종목들을 가져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가는 것만 가니까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고 짜증나서 아마 손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들, 그리고 4월달 실적 장세니까 아마 실적 얘기들이 이제 하나둘 나와주면서 종목들이 한 번씩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움직일 때 그때도 만약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든 간에 뭐 IC를 가지고 있든 원익 IPS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유니셈을 가지고 있든 뭐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있든 제주반도체를 가지고 있든 잠정 실적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손절 고민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의 실적들은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IT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4월 실적 장세에서는 버티기 잘 가져가시면서 어차피 시장 급락은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 급락 나온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시장 급락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뭐 3,000이 깨지고 뭐 2,900이 깨지고 이런 일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겹더라도 누가 잘 버티느냐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시장 급락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장세에서 좋은 흐름 기대되는 종목들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삼성물산은 1.6% 소폭 수익 내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와 원익홀딩스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63.6%까지 올라왔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네요. 정고점 돌파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표적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원익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수급이 좋고요. 그리고 원익 관련주들이 죄다 다 넘어갔어요. 다 신고점이고 원익큐브, 원익QNC, 원익 IPS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결국은 원익홀딩스도 따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전날도 추천했는데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서 오늘은 그냥 IT주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조금 더 가격을 높여서 매수를 시킬까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은 원익홀딩스니까 얘기 하나마나일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면서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를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 IPS부터 볼게요. 자, 원익 IPS 신고점이죠. 신고점이고 OLED 장비 플러스 반도체 장비입니다.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쉴 새 없이 뭐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을 테니까. 자,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들은 작년이 이제 한 1조 정도를 했는데 올해 1조 3천억 정도 이제 할 거라 그러고 내년이죠. 내년에서는 1조 5천억, 내후년에서는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들도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이 이제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978억인데 올해는 81%가 증가한 1,700억 정도 컨센서스를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의 실적들이 왜 이렇게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좋아지느냐?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그렇죠? 전 세계 지금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 상태가 벌어졌는데 기술 격차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도 이제 많이 찍어내야 되지만 그걸 찍어내려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OLED 장비, 반도체 장비인데 어쨌든 실적들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원익 IPS뿐만 아니라 원익큐브, 원익QH도 비슷한 상황인데 주봉 월봉을 보게 되면 이미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자,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원익 IPS를 많이 사주죠. 자, 그럼 원익 QNC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리고 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사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달만 93만 주, 94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원익 QNC도 월봉상으로 보면 신고점이죠. 신고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뜻하냐면 하락장에서는 최고점에 최꼭대기에 물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꼭대기에 물려서 크게 그러니까 하락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만약에 지금 1000이 깨진다. 근데 지금 원익 QNC가 저러고 있다. 조만간에 원익 QNC는 10,000원으로 곤두박질을 하겠죠. 지수가 1000이 깨지면. 근데 지금 1000이 깨진 자리가 아니고 지수가 3100을 안착하고 3200을 향해서 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일부러 누군가가 지수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안 가서 그렇지 시장은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갈 때가 되면 수도꼭지 지금 막은 것처럼 지금 안 움직이는데 수도꼭지 틀고 움직이게 되면은 쭉 하고 올라갈 텐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결국은 올라갈 종목들이라 이제 그 신고점이라는 거는 목표 가격이 없어요. 한번 뚫어 놓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안 사요. 왜 안 사요? 비싸니까 안 사죠. 그렇죠? 신고점인데 지금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도 지금 안 가서 지금 죽겠는데 지금 신고점에 있는 거 어떻게 삽니까? 그럼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호재들과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안 팔아먹어도 내년에 팔아먹으면 되니까. 왜? 내년에서 지수도 많이 올라갈 거고 종목들도 IT 부품들이 내년에서 호황이 될 거니까 얘네들은 그걸 알고 지금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배팅을 하면은 조금 믿음이 떨어지죠. 근데 테스라든지 다른 IT 부품주들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부분에서 갑자기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신고점으로 띄워놓고 내년에서 아직 내년 많이 남았어요. 4월 달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8개월 뒤에 IT 부품들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기에 배팅을 하고 땡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 걸 보면서 저는 시장에 급락이 없다라는 거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거를 비싸게 지금 얘네들 사주고 있는데 사들인단 말이에요. 비싸게.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내리면은 얘네들 다 손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위로 띄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뭐 정치 테마주를 엮이긴 했지만 지금 얘도 원익 큐브도 차트가 바닥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원익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서는 6,950원인데 60원까지 내려왔다. 딱 10원 차이로 안 내려왔는데 차라리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사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가격을 내리면은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7,150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50원. 지금 전고점 부분을 지금 종목들이 뚫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제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 6,950원이나 6,900원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원익 IPS, 원익 큐브, 원익 홀딩스가 워낙 강해서 지금 이것도 7,150원으로 조금 비싸게 지금 쫓아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뚫어버리게 되면은 이쪽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나가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지금 저항에 부딪히면 내일이면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싸게 내려오면 좀 매수를 좀 싸게 좀 저점 매수를 해서 어차피 여기 61선, 21선은 안 깨질 것 같으니까 그 뚫기만 하면 돼. 전고점만 뚫으면 되는데 일단 7,150원으로 일단 가격은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격대 들어오면 한번 순환매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원익홀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7,1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서 전문가입니다. 네. 네. 저기, SFA요. 네. 반도체. 예, 7,800원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수익 중이고요. 네.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돼? 도와주세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얼마라 하셨죠? 7,800원이요. 7,800원? 네. 7,800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이 41,550원이니까 한 500% 넘게 수익 나신 거 맞나요? 네. 이거 수익 많이 나셨네요. 7,000. 네. 와, 그러면은 네.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야죠. 그래요? 그럼요. 이거 지금 네. 지금 가져가신 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래됐어요. SFA가 아니고 SFA 반도체 얘기하신 거죠? 네, 반도체요. SFA인 줄 알았어요. 다시. 네. 네, 다시. 자, 보겠습니다. 7,800원의 비중 10%. 그러면은 500% 수익 난 게 아니고 네, 한 10% 정도? 네. 한 그 정도? 10%예요. 네, 10%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10% 정도 사셔서 지금 7%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지금 강세를 네. 보여주니까 이것도 전고점 돌파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빠졌던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 반등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욕심을 갖고 보면 한 9,000원까지는 네.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00원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9,000원까지 오면은 네. 분위기를 좀 보세요. 코스닥이 폭등을 해주는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들이 폭등을 해주는지를 보면서 그쪽이 너무 강하고 좋으면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더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 9,000원까지 왔는데 그냥 뭐 시장도 뭐 그냥 별로 그냥 그렇고 뭐 종목도 또 빠지기만 하고 뭐 분위기가 좀 쇠하면 그때 9,000원에서 대충 어느 정도는 팔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는 게 그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10,000원을 볼 건지 9,000원을 볼 건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리드. 셀리드? 네네. 자, 셀리드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42,350원. 42,350원에 10%. 42,350원의 비중은 10%시고. 예, 예. 자, 지금 셀리드는 보니까 지금 갑자기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수가 슉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지는 않았어요. 한 이 정도 실려면은 이 고점도 뚫겠는데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거든요. 예. 거래량이 부족한데 봐봐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여기는 빌딩이 이렇게 높은데 거래량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예. 이렇게 높은데 지금 거래량이 줄죠. 예. 근데 올라오죠. 예. 아마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격만 올려놓고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한 5만 원서부터 해서 5만 5천 원 사이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그 가격을 몰라가지고 지금 매도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비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불안하실 때는 지금도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이게 확 실려가지고 움직이면 이거 고점을 뚫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래는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올라가면 이게 올라갔다가 요 놈들이 들어왔던 놈들이 팔면 또 금방 또 빠지거든요,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다가 내일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뚫어버리면 만약에 5만 7천 원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매도를 멈추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한 개 났더라고요. 그 유중 얘기가 아마 삼자 배정 유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기사는 보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삼자 배정 유중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 그 뉴스를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알고 바닥에 샀다가 그 유중 얘기로 아마 팔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 거래가 실렸으면 그걸로 계속 해먹으면서 계속 뛰어 올릴 텐데 지금 거래가 없어요. 지금 거래가 이 정도는 실려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쯤까지는 실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분할 매도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네, 보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도 68,200원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68,200원의 비중은요? 30%인데 오늘 또 막 떨어지네요. 참, 요게 조금 좀 골치가 아파요.
전날에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잘 움직이더니 오늘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번에 아우 번져 나서 다행이다 했는데 또 오늘 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퐁당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고 그러는데 아직 현대차도 기아차도 뭐 현대모비스도 아직 저점이 깨지거나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어요. 현대이하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아직 종목들이 반등 관역에서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음봉으로 눌러 놓고 그럼 내일 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만도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주가의 위치를 딱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있는 게 아니죠. 고점에 지금 신고점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2014년도 이후에서 신고점이니까 이렇게 신고점에 있을 때에서는 매매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 올리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30%는 좀 많네요. 예, 얼마 정도에 줄일까요? 무조건 수익 나면은 비중을 줄이면 돼요. 괜히 욕심 뭐 만약에 68,300원 됐더니 100원 차이로 팔까 말까 고민했더니 500원 더 올라가갖고 뭐 68,000, 69,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한번 좀 더 갖고 가볼까 해서 7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안 팔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쭉 빠져가지고 다시 67,000원, 66,000원, 65,000원 내려가면 또 후회하니까 시장이 지금 깔끔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에는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KPS 같은 경우는 왜 올라가냐면요. 주가가 너무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물론 작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전KPS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 놈의 주식이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도 않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바닥에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중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고점에 떠 있는 거는 잘 보세요. 한전KPS도 작년에 2015년도에 고점에 올라갈 때 여기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이 28% 잘 났어요. 근데 28% 수익 날 때 안 팔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7년 동안 마이너스 76% 정도 빠지면서 고생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들도 지금 뭐 실적이 좋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들도 수출이 잘 된다. 얘기는 좋지만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최고죠. 그럴 때는 만약에 만도가 위치가 뭐 2만 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서 그냥 물리면 뭐랍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냥 물려도 더 타고 물려도 매수하고 이러면 되는데 주가가 지금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급락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서 시장이 앞으로 뭐 몇 개월 뒤에 큰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애들이 제일 불리해요.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을 위해서라도 다시 올라오면은 7만 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아니다. 100원만 올라오더라도 68,300원만 되더라도 비중을 절반을 파시고요. 다시 재매수하는 자리는 한 6만 원 정도 싸게 매수했다가 손절 라인은 58,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목표가도 정할 수가 없네요. 더 들어간다고요?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겠다고요. 지금 목표가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올라가면은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한 85,000원이라 그러면 빠지는 것도 3만 원은 봐야죠.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목표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목표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닥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어차피 많이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바닥에서 20% 갔거든요. 근데 위치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위치가 한전 KPS는 이렇게 바닥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20% 빠져도 다시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50%, 100% 올라갈 수 있는 큰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도는 그렇지 않아요. 만도는 올라갈 목표치는 85,000원까지 한 24% 치게 되면 빠지는 목표치도 50%. 그러니까 빠지는 목표치가 더 크기 때문에 먹을 목표치를 생각을 하고 가져가다가 빠져버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주가 안전한 겁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 현대 만도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LG와 마찬가지고 제가 다 좋아했던 종목인데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들이 바닥에서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싸게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만 가져가시고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이 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다가 단가를 더 낮추는 쪽으로 최대한 좀 낮춰서 사세요. 낮춰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LG전자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87,500원에 20%입니다. 87,500원의 비중은 20%. 네. 자, 5일날 오늘이죠. 오늘 일단은 LG전자에서 그 핸드폰 사업 부분을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없애버릴 건지 팔아버릴 건지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아직 기사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뭐 얘기가 나오면 뭔가 변동성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네. 지금 LG전자라든지 이걸 지난 주말까지 수급을 보니까 LG전자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이슈에 맞춰서 폭락보다는 그거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 하방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우상방으로 LG전자도 올라갈 것 같고요. 네. LG전자 우선주도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수익권으로 돌릴 것 같은데 수익권으로 돌리게 되면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여기서 박스권에서 보면은 이제 6만 원이 저점이고 지금 9만 4천 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6만 원, 6만 5천 원, 뭐 7만 원 이쪽에서 싸게 단가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고점으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팔아주셨다가 다시 싸게 사서 끌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LG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가장 좋은 가격대는 3만 원입니다. 근데 3만 원으로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지금 위치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3만 원 내려가면 지수가 2천이 깨져야 됩니다. 2천이 뭐야? 1,800이 네.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안 나온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매매 대응으로만 바닥 종목이 아니에요. 신고점으로 가 있는 고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매로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근데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서. 네, 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만 원을 어떻게 낮출 거예요, 이거를? 네. 그렇죠? 매수 단가 3만 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고 들어가면 족족 고점에서 가격이 비싸지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매매로서는 봤을 때에서는 올라오면은 9만 원 정도에서 뭐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뭐 7만 원 쪽에 다시 사든가 하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매수 단가를 낮출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정말 좋아하는 가격대에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자리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전한 자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제가 때려 죽여도 웬만해서는 안 깨지는 자리. 그런 자리가 3만 원이에요, 얘는. 네. 얘는 3만 원이고 LG전자는 또 달로 또 가격이 좀 틀리겠죠. 얘는 그렇게 따지면 때려 죽여도 웬만해서는 안 물리는 자리. 얘는 한 6만 원, 5만 원 되겠네요. 그 정도 물리면 때려 죽여도 LG전자에서는 깨질 일이 없어요. 그냥 끌고 가면 그냥 대충 그냥 사놓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얘가 5만 원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벌써 16만 원짜리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매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죠? 아니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단기적인 매매 대응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단기적인 매매 대응으로 올라오게 되면 팔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9만 원까지 간다고요, 이게? 주식을 무조건 9만 원 간다고 알면은 지금 빌딩 팔아서 들어가야 되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9만 원까지 네.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네. 정도 올라오면 팔아주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가요? 예,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아니, 저번에 뭐 하루 내려가길래 37,500원 팔았거든요. 한번 파셨어요. 예, 팔아봤는데 네. 지금 또 새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뭐 좋은 뭐 재료가 있고 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저기 얘가 지금 매수해도 올라가는 되는지. 것은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조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차트 볼게요. 지금 오스코텍은 이제 치아 임플란트라든지 치아 관련주 쪽으로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주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 주가가 2020년도 바닥에서 네. 310% 정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갔죠. 예, 예. 많이 올라갔는데 그 많이 올라갔던 애가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55%까지 빠졌어요, 지금. 예, 예, 예. 많이 빠지니까 많이 빠진 그 기술적 반등, 네.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세요. 얼마 이상 될까요? 한 3만 5천 원 부근? 근데 그걸 같이 내려갈까요? 당장은 안 나오죠. 아니, 자 보세요. 이전에 여기 6만 5천 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요. 여기 7만 5천 원 할 때, 7만 1,500원 할 때 이 종목
뭐 45,000원에서 사세요 그러면 똑같이 물어보겠죠. 아, 그까지 내려올까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35% 빠져야 되니까. 예, 근데 기다리니까 내려왔죠. 예. 주가는 밀당을 해야 됩니다. 쫓아 들어가게 되면 항상 물려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올라간 지금 시간도 대략 보니까 3월 9일서부터 지금 거의 4월 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올라갔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2, 3주 정도는 최소한 기다리시고 동기간 한 달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이게 맨날 쳐다보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금 빠진다고. 예, 맞아요. 그쵸? 이게요. 그때 샀다가 7만 원까지 갔는데 안 팔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 겁이 나가지고 그때 3만 7천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때 그 전문가님 나오셔갖고 네. 안 팔았는 게 인생 최대 실수로 가면서 2만 원까지 빠지니까 빨리 팔라고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아. 저는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은 없고. 아니 전문가님 말고요. 딴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다른 전문가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면 제가 얘기한 줄 알았죠. 왜냐면 제가 오스코텍을 이렇게 상담한 적은 없어서. 어쨌든 누가 얘기했든 간에 고점에서 사는 거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종목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싸게 사야지만 35,000원, 뭐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종목을 요리하는데 유리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얘가 쉬지 않고 4월 달인가 또 뭐 무슨 뭐 한 게 뭐 나올 게 있고 뭐 올 연말에 또 그게 나온다. 모든 종목에는 다 이슈가 있어요. 악재도 다 가지고 있고요. 호재도 있는데 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악재를 숨겨요, 얘네들이. 호재만 막 붙여요. 근데 장이 빠질 때는 일부러 빼기 위해서 호재는 나와도 먹히지도 않고 잠깐 나왔다가 1분 만에 사라지는데 악재는 막 들이붙죠. 네. 그래야 주가가 빠져야 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모든 종목에는 다 호재 악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 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호재가 이만큼 쌓였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거 만약에 더 올라가서 45,000원, 5만 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얘가 만약에 강하게 5만 원 이상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치아 관련주들이 오스코텍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스코텍에는 보니까요. 또 저기 2분기에 후반기부터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 최대한 이걸 지금 좋게 보시고 지금 이걸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싸게만 사면 돼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35,000원까지요? 35,000원요? 35,000원 이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인데요. 우선주? 예. 제가 88,900원에 샀어요. 근데 올라오더니 계속 내려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니, 뭐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뭐 요만큼 500원 빠졌는데 뭐. 아니요. 계속 지금 며칠 빠졌고 이틀인가 3일인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지금이라도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주식 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HMM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이제 현대상선인데요. 이 현대상선 지금 바닥에서 지금 뭐 500%인가 뭐 900%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가기 전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빠졌어요. 10년이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3,650일 중에서 뭐 토요일을 다 빼면 대충 뭐 한 3,000일 정도? 3,000일, 그러니까 3일이 아니고 3,000일 정도를 매일같이 빠졌던 종목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제 흐름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주식을 싸게만 사면 됩니다.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일단 아모레 퍼시픽 우.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이 상장 폐지를 당하여 우선주도 폐지가 될 텐데 아모레 퍼시픽이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회사가 튼튼해서 상장 폐지될 일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을 싸게만 사면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지금 조정을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더 빠질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지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그 우선주도 제가 조정을 받으니까 주가가 애호할 수는 없고
아마 61선 쪽으로 아마 8만 원 초반대까지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 상승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면은 이전에 왼쪽에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다시 당겨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새가 다시 한 번 더 올해에서는 한 번 나올 겁니다. 예. 네, 올해 안에서는. 근데 얘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한번 와서 뭔가 이제 좋은 얘기로 풀어놓는다라 그러면 바로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온다고 하더니 올해도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깜깜무소식이네, 그렇죠? 예. 그것만 나오게 되면은 뭐 주가는 한번 쭉 하고 수익으로 금방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위험한 종목은 아니고 뭐 급락할 종목도 아니니까 뭐 2, 3일 만에 빠졌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점 라인은 75,000원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댓글,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원익홀딩스 만나봤는데요. 현재 2.85% 올라가면서 7,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개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의 상승 반등까지는 힘에 붙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는 가운데 97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이거는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급락도 없고 급등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종목들은 웃기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면 사실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거나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튀어나오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그렇진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계속 뭔가 누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7일 날 나오는 얘기를 앞두고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LG전자에 대한 그 핸드폰 사업부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2일 날에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초청해가지고 앞으로 반도체 쇼티지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뭔가 얘기가 있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8일 날 옵션 만긴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복합적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그런저런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꾹꾹 눌러놓겠다라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핑계입니다. 시장은 어차피 올라갈 건데 꾹꾹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들 몇 가지 보게 되면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뭐야 이게 이 정도 강하게 움직여주면 지수가 올라갈 만도 한데 얘가 올라가면서 다른 쪽들이 누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LG전자에 대한 오늘 뭐 얘기 있으니까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엮여 있으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가 있든 그리고 현대제철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 동국제강도 굉장히 강하죠. 동국제강도 지금 무지하게 지금 강하고 있고 자 일단 LG전자 휴대폰 사업 중단 공시 생산 및 판매 종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이 나오지를 않죠. 일단 LG전자는 거래 정지됐지만 LG 디스플레이는 공시가 나오고 해서 LG전자는 거래 정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 정도면 폭등이죠 오늘. 어쨌든 LG전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철강주들 흐름들 강하게 움직이고요.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건설주의 흐름들도 강합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GS건설도 오늘 양봉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종목이지만 이제 그 IHQ 엔터주들 흐름 속에서도 초록뱀, 빅히트, IHQ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하락장으로 가거나 약세장일 때서는 업종의 대표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게 아까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 자화전자도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요 바닥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꽤 수익이 또 나왔죠. 지금 수익이 좀 꽤 많은데 내일 한번 수익
수익률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잘하면 25% 넘은 것 같아요. 수익률이 27%,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IT 부품주 흐름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누르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일부러 누르고 있는데 이 누르는 시장은 다시 풀릴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가야 됩니다. 그 주식이 바닥에 있다면 혹은 그 주식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웬만한 산업들은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실적들이 다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으로 주가를 박살을 낼 업종들은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한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IT는 더더욱 그렇고 소비주들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워낙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일단 4월장을 이겨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담으로 바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B 테크놀로지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자, 아마 1월 달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하게 노란톡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에서 가장 1월 달에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이 HB 테크놀로지랑 AP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중간에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흔들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900원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 갖고 있다면 3,2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안 깨지면은 3,750원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상방울이 이미 뚫어놓은 종목이니까 차트가 바닥에서 움직여서 그래요. 바닥에 있다가 움직여서.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4,000원 부분에서 한번 부딪히고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면 나중에는 5,000원 가겠지만 한번 부딪히면은 조정도 세게 한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그거를 매매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G3BNT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리면서 급락 나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열심히 지금 팔아먹은 거죠. 지금 팔았다고 이런 차트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게 최근까지 계속 급락이 나왔다면은 뭔가 실적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감사보고서 안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감사보고서 3월 16일 날 적정이 나왔음에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이런 차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안 좋고 이거 근데 매수하신 데 2,800원이네요. 수익이시네. 비중은 60%시고 왜 진작에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서 왜 안 파셨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상장 폐지 이슈는 사라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10,000원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뭐 뭔가 더 안 좋은 악재가 있다라니까 10,000원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반등 나오게 되면 15,000원이 됐든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차트가 굉장히 지금 훅 하고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설을 쓰죠. 이걸 작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그건 소설입니다. 막상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8만 원 갔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악질적인 애들이 지금 주가를 지금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너 없게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이 장도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장세에서는 이런 모양을 만들면 안 되죠.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겠다는 얘기면서 반등 줄 때 비중을 15,000원이 됐든 17,000원이 됐든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장이 뭐 지금 딱히 뭐 엄청나게 좋다라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LG전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국제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다 뭐 한미반도체를 갖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 차별의 흐름들은 분명히 순환매의 흐름들로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버티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좋다라면 실적이 좋든 바닥에 있든 향후 전망이 좋다라면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5월장, 6월장을 봤을 때에서 종목을 털리지 않는 좋은 분명히 그 시기는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